여러분,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도 5억은 있어야지, 최소한 7억은 준비돼야 편히 살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현금을 쥐고 있으면 그게 노후의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요즘은 퇴직만 하면 집 말고도 수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퍼져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이니 노후 준비 진단이니 하며 그럴듯한 수치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 정말 믿어도 될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수치들은 대부분 출처도 불분명하고 현실과도 괴리가 큽니다. 과연 우리 인생 후반전은 그렇게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는 걸까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정작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자살률, 그리고 고립감은 부끄러울 정도로 높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 괜찮다는 상식이 왜 우리 노년을 더 외롭게 만드는지, 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숫자에 쫓기듯 준비해왔던 그 모든 노후 설계가 다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실 거예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그 노후 준비의 상식,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 준비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은 기본이고 현찰로도 5억은 있어야지. 적어도 7억 정도는 준비돼 있어야 마음이 놓여. 심지어 요즘엔 10억이 필요하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런 숫자들이 인터넷 기사며 TV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럴듯한 전문가 코멘트까지 달려 있으니 사람들은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죠. 하지만 이 수치들 진짜 믿을 만한 걸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60세 이후엔 집 말고도 최소 수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그게 평균값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의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한 것인지 어디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 나만 돈이 부족한 건 아닐까? 혹시 나만 준비가 덜 된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묻지마식 자산 축적 경쟁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끝엔 늘 이런 결과가 기다립니다. 퇴직 후 불안에 쫓기듯 무리해서 투자한 부동산, 형편도 안 되는 상가나 주식에 손대고 사기 피해까지 입는 사례들. 특히 요즘은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성 투자 권유가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해졌습니다. 노후 자금 1억 보장, 연 10% 수익률 같은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노후 준비는 결국 돈의 싸움이라는 통념 때문입니다. 그 통념이 과장된 수치를 만들고 숫자로 모든 걸 평가하게 만들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통장 잔고로 재단하는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물론 필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
어느 것도 공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돈만으로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삶을 지나치게 좁고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7억 원 현금을 가진 68세 김모 씨는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누가 봐도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요즘 우울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평생 일에만 매달리며 인간관계는 다 끊겼고 퇴직 후엔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은 있지만 마음 둘 데가 없고 기대고 싶은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강원도 산골에서 월 100만 원의 기초연금과 조그만 밭일을 하며 살아가는 72세의 한 어르신은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자유롭고 좋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나물 캐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도 가르치며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삶.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장고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건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는가입니다. 무턱대고 현금을 쌓는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은 더 큰 돈을 요구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끝에는 불신과 고립만이 남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이 정해준 숫자에 맞추기 위해 살아온 건 아닐까요? 정말 내 삶의 기준은 통장 잔고 몇 억이라는 그 숫자 하나로 충분한 걸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나라라 불리는 한국에서 정작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고 지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분명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일하고 쉼없이 달려온 세월.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마음 한켠은 왜 이리 허전할까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고 사회도 많이 달라졌다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왜 여전히 고단하기만 한 걸까요? 놀랍게도 통계는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속엔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깊은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자살률은 회원국 중 1위, 상대적 빈곤율 또한 무려 43.4%로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주변보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결핍이 극단적인 수준에 있다는 말이죠. 이건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연결감, 자신이 사회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감각의 부족이 만든 절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의 원인을 여전히 돈 부족에서만 찾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줄 기반이 없어서 더 힘들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대 후반의 김명자 어르신은 평생 가사노동을 하며 자녀 셋을 뒷바라지했고 정년이 없었던 그녀는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나오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이제 본인도 좀 편해지겠거니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하고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녀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대변합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엔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공허함을 채울 준비가 우리에겐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한국 노인의 불행은 단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 관계의 단절,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현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남편 혹은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화마저 줄어들면 하루가 텅 빈 채로 흘러갑니다. 놀랍게도 한국 노인의 일평균 대화 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나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 소리를 들어야 외로움을 견디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일 중심 사회였고 가족 중심의 효 문화가 강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그 역할이 끝나는 순간 나를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아닌 관계와 의미와 역할의 부재가 고령층을 가장 외롭게 만듭니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는 노후를 제2의 인생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엔 자아성찰과 배움, 사회봉사, 지역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물론 그들도 문제는 있지만 고령자의 역할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려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일 끝나면 끝, 노인은 집에서 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 인식은 결국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잃게 하죠. 그 결과가 바로 고립이고 심리적 공허함이고 극단적 선택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계, 건강, 정체성, 배움, 자존감, 이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행복한 노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마주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져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터링은 세계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뜻밖의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국가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국민들의 행복도는 일정 수준 이상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아지면 걱정도 줄고 삶이 나아지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스터링은 말합니다. 경제 성장과 행복은 한 지점에서 멈춰버리는 그래프처럼 갈라진다. 그걸 두고 사람들은 이스터링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인간의 본질을 찌릅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옆 사람이 더 많으면 초라해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은 더 잘 사는 사람을 보여주니까 자꾸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년 전엔 연금 200만 원만 받아도 든든했지만 지금은 250만 원이 있어도 저 사람은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잘했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족감은 사라지고 맙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욕망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심리는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노년에는 건강, 체력, 관계가 줄어들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 경제력에 의존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마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스터링의 말처럼 일정 수준 이상에서 경제력이 더 이상 행복을 올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벌까보다 어떻게 살까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요. 실제로 고령자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에 의미를 두고 사회와 연결되며 자기다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후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들,
취미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적어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결국 삶의 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 연구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노인의 정신 건강은 자산보다 자기 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자율성, 이게 있어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만족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 후엔 대개 소비자가 아닌 존재로 밀려나고 사회의 관심은 젊고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고령자를 세금 부담으로만 묘사하죠. 이런 구조 속에서 노인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모아놔도 내가 나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스터링의 역설은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입니다. 삶의 질과 행복은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감정의 합이고 그 중심에는 삶의 태도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벌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때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내가 은퇴한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동안 우리는 얼마를 모아야 하나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노후는 단지 생존의 연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형태, 다시 쓰는 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여전히 돈으로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펼치듯 내 인생의 목록을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돈 걱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준비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먼저 태도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려는 태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늙어가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준비가 따라야 합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닌 나만의 질서와 루틴, 활동이 있는 삶. 가령 매주 복지관의 공예 수업을 듣거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모임에 참여하거나 매일 아침 걷기, 매주 친구들과 차 한 잔 나누는 루틴. 그런 구조는 돈이 많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노후의 기반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비금전적 자산의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 자산은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계, 건강, 배움, 그리고 삶의 의미.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진 삶은 현금이 조금 부족해도 삶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 사귀기 어렵지 않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새로 무언가를 배워보려는 용기, 어딘가를 찾아가 인사해보는 용기,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보는 용기. 이런 작은 시도들이 나를 세상과 이어줍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자산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죠. 좋은 병원,
비싼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바른 자세, 걷기 1시간입니다. 그리고 배움. 노년기의 배움은 젊을 때처럼 경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 철학이나 역사처럼 마음을 넓히는 것도 우리 삶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늙어가고 싶은지, 내가 내 삶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선 누군가의 기준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삶은 통장 잔고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나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살아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고, 좋은 사람의 강연을 들어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햇볕을 쬐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햇살 하나를 비추는 시간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는 종종 이러다 병원비 때문에 다 날리는 거 아닐까?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준비한 게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준비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살아내겠다는 마음과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작은 실천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걷는 한 걸음,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국 한 그릇, 누군가와 나눈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이 모든 것이 품격 있는 노후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질문해 왔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정말 돈의 문제이기만 할까? 수억 원의 통장 잔고가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 답은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노후는 얼마를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묻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지금껏 수십 년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걸 견디고 쌓아오셨나요? 그 무게를 안고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고 단단하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하루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 안에 웃음과 연결과 의미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이제는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만 더 나답게, 한 끼라도 더 따뜻하게, 하루라도 더 내가 기뻐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고운빛지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지혜롭고 고운 빛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